자, 요즘에는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랠리에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디스인플레이션 랠리, 인플레이션 랠리, 유동성 랠리 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그 핵심의 근저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우라가미 군이오의 얘기가 하는 주식시장의 사계절에 금리를 기준으로 시장의 사이클을 만든 이게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입니다. 위기 후에는 저금리로 회복을 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실적 장세에서 경기가 확장되면 그러면서 역금융 장세가 되거든요.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금융 장세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역금융 장세가 뭘까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분명히 시장이 악재예요. 2023년 이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텀이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시장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가는 역금 장세까지 가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는 동안에는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적 장세의 초반에서 실적 장세의 후반으로 갑니다. 실적 장세의 후반으로 가고 나서 역금융 장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 장세의 초반에서는 원자재와 중간재 이런 섹터가 강하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완성품 섹터가 강하고요. 실적 장세 후반으로 가서 확장으로 가서 역금융 장세의 초반기에 들어가자. 진짜 위험한 장이 되잖아요. 이거 진짜 상투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는 고가, 사치품, 소비재들 있죠. 경기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을 다니고 고가 사치품을 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주식도 막 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역금융 장세 초반으로 시장이 상투의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런 사이클로 해석해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적 장세 초반을 지나면서 후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기본적 툴로 가져가시고 약간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 사이클은 과거의 경기 사이클하고 좀 달랐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고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가격들이 급등하는 종목이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 유동성 그리고 가격 랠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를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 부유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50%를 넘어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만씩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13,000명, 19,000명 이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코로나 지금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백신의 효과가 점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제 경기는 봉쇄력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확장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경기가 회복에서 확장으로 되면서 실적 상세 후반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것이 오히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라가미 군이오가 얘기하는 또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번 해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에 의해서 지구상의 우리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기서 벗어나느냐. 이 벗어남과 함께 그동안에 비정상으로 가격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원위치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녹음을 하는 지금이 5월 말입니다. 5월 말인데 곧 6월이죠. 다음 주 6월인데요. 6월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백신 접종 경로와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추이를 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기보다도 이머징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쪽 서방 국가에는 서구 국가에는 지금 봉쇄령 해제하고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 쪽은 어때요? 인도 굉장히 어렵고요. 요즘에 태국 그러다가 대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머징 마켓은 아니지만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 내렸어요. 지금 이 코로나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장 높은 4단계의 경고력을 내리면서 여행 금지를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아시아 쪽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백신 접종률의 가속도가 붙겠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그렇겠죠. 지금 아주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데 점차로 저쪽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거기가 급했으니까 지들 먼저 맞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들 먼저 맞은 거고 이제는 자기들 어느 정도 다 맞고 나서는 빨리빨리 우리한테 주겠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접종률에 따라서 우리와 이번진 국가의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봉쇄령의 해제 속도가 굉장히 연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6월은 2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지표, 이 지표와 함께 테이퍼링 얘기들이 다시 거론이 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또 테이퍼링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반기 말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날짜를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메모를 꼭 일정을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6월 4일서부터 6월 8일까지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의 섹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10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좀 주춤주춤했죠. 3월, 6월, 9월, 12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항상 생깁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락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던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3월 동시만기 끝나고 반등했습니다. 꼭 그래요. 3월, 6월, 9월, 12월에 변곡점을 항상 주기 때문에 이번 6월 둘째 주 목요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위로 꺾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꺾어 내려가든지 결정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 종목의 편출입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 종목들이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메모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방송에서 올해 한 번 정도는 더 상승 텀이 남았다. 그리고 아마도 세게 움직일 수 있다면 3,650포인트 정도가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3,650포인트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거기에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650포인트라고 딱 찍은 건 아니고요. 그 바운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의 측면에서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1분기에는 백신 접종과 그리고 2분기에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떴어요. 1분기에. 그리고 4월에 상승한 것은 어닝 시즌이 떴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이슈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일 거예요.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7월에 되면 어닝 시즌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시장은 움직일 거예요. 왜냐? 2분기 실적이 또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8월, 9월에 되면 본격적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2013년, 2014년 비교해 드리잖아요. 테이퍼링이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은 좋지만 반등을 주었다라는 거야. 다시 원위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월에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3분기 말과 4분기에 경기가 회복해서 확산이 되면서 자신감에 의한 시장의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는 내년 초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해외여행 티켓, 비행기 티켓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이머징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국가별 회복이 아닌 지금은 선진국 위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회복 경기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유국에서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황적 측면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지수를 왜 3,650포인트를 찍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저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스닥이 2,800포인트에서 1,265포인트까지
무려 55%가 폭락했어요. 이게 폭락이에요. 이게 폭락인데 왜 요만큼 찔끔 내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은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동안에 거의 10년 동안 처리맨 65에서 약 6,5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6,5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까지 1년 만에 그냥 떠버렸어요. 이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어떤 이벤트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독특하게 이번에 움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나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냐? 1000%, 10배 이상 오른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자, 나스닥이 그리고 아까 제가 S&P 500도 지금 화면에 S&P 500인데 S&P 500은 약 600% 올랐거든요. 자, 이 차트에서 이게 위로 얼마나 더 많이 가겠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이게 종목이라면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차트나 전체적인 흐름을 안 보고 그냥 당장만 보고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따지고 이 차트만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위쪽으로 더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쪽으로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의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위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갈 것이다. 그 유동성과 경기 지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세요. S&P 500이 월봉이에요. 이 화면 쭉 보세요. 쭉 이 각도로 움직이다가 그냥 급격하게 올랐죠. 나스닥은 더합니다. 이렇게 쭉 오르는 동안에 빵주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올랐죠. 그러다가 그냥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 화면의 차트를 보다가 눈으로 지금 기억해 두세요. 짠! 코스피 지수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게 쭉 우상향하면서 올라간 게 있어요? 아니에요. 요번에만 이렇게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는 박스피였습니다. 박스피. 즉 우리 시장은 소위 말하는 선행적인 상승 흐름이 아닌 약간 단절된 시장의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IF 매한위기 맞고 나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했고요. 자,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5% 났을 때 똑같이 우리나라도 지수 2000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폭락했습니다. 55포인트 그 비슷하게 폭락했어요. 똑같이. 그랬다가 다시 2000포인트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입니까? 1, 2, 3, 4, 5, 6 무려 6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2000포인트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도에 IT를 필두로 해서 올랐다가 그래서 다시 되밀렸다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맞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맞고 이번에 올라간 거에 이 올라간 게 굉장히 독특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죠.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에 이번에 올라간 걸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만약에 5월까지 오르면 7개월 오른 거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7개월 이상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좀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단기적인 시황인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더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서 박스권으로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꼬리는 빼고 이 봉의 시점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1차 상승, 2차 상승, 조정 보이고 3차 상승. 저는 3차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황의 관점, 차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 아래 꼬리 빼고 이 저점이 1474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얼마까지 올랐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올라서 종가가 240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여기까지 63%가 올랐어요. 그리고 2개월 조정을 보였어요. 작년에 9월, 10월에. 그랬다가 또 여기서 11월부터 올랐죠. 1월에 이제 상투 친 거고요. 11월서부터 오르는 동안에 2276포인트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3150포인트까지 오른 겁니다. 1, 2, 3, 4, 5, 6개월. 요번 5월은 빼고
4월의 종가 기준으로 3,150포인트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 올랐냐? 38% 올랐어요. 만약에 여기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3,000포인트 아래로 깊게 빠지는 것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향해서 가면은 1.8, 2.9, 2.0 가면은 저는 3,000포인트를 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3,000포인트 위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현재 시황은 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미세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딱 그렇게 맞느냐? 야, 네가 어떻게 그걸 정확히 맞춰? 당신 어떻게 맞췄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 유추하면서 러프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3,150포인트 선에서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면 3,000포인트나 3,050포인트, 3,000포인트 바로 위까지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면 1차 상승이 68%, 63%, 2차 상승이 38% 그저께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앞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3차 상승은 2차 상승이 길었기 때문에 이건 엘리엇 파동 이론의 1차 상승 1파동, 2차 조정, 그 다음에 3파동, 4차 조정, 5파동 했을 때 어느 한 파동이 길면 나머지 한 파동은 짧습니다. 이건 엘리엇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차 상승을 한다면 그 3차 상승은 아마도 20%는 못 넘기겠다. 한 12%? 뭐 15, 12, 15, 20%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수 저점을 3,000이나 3,050포인트 상승폭을 12를 보지 않고 15%, 20%를 봤을 때 지수는 저점 라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밑에 라인이 3,450포인트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또는 3,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을 만약에 본다면 한 3,60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해서 3,650포인트라는 게 수치로 나온 거예요. 요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 3,650포인트라 더 가면 당신이 틀리지 않았냐? 또는 3,600포인트 또는 3,550포인트 찍고 내려오면 당신이 틀리지 않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위로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고요. 올라갔을 때 조금 올라가느냐 조금 더 올라가느냐 이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650%라고 얘기했던 근거를 지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향후에 3차 상승이 있으면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3차 상승이 만약에 있다면 그 근거는 뭐 때문이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서 확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상승을 할 건데 그러면 경기가 회복에서 확산으로 가는 거는 미국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될 거냐?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가면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3분기 말서부터 하반기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